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제8월 훈련 장소인 옴리로 가다. 나는 제8월 신청을 했는데도 한 달이 넘도록 이상하게 연락 공문이 연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연대에 한번 가보았다. 분위기를 보니 돈을 써야 베트남에 쉽게 갈 수 있지. 돈 안 쓰면 지원하여도 빨리 못 간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다. 누구에게 돈을 써야 되냐고 하니 연대나 사단의 파월계라고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민족을 위해 세계 자유 수호군으로 전쟁터에 가는데 돈을 쓰고 가서야 되겠느냐? 하고 괘씸하게 생각했다. 그 돈을 누가 처먹느냐고 물었더니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다 먹는 것이지 누가 먹겠냐? 라고 파워를 지원해놓고 기다리는 전우들이 말해주었다. 돈을 얼마나 써야 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 나름대로 라고 한다. 베트남 1차 파월자는 전투 경험이 있어 선착순으로 돈을 안 써도 간다고 하면서 나보고 언제 신청서를 냈냐고 물어보기에 30일도 넘었다고 하죠. 그럼 돈을 써야 된다고 했다. 나는 대강 듣고 2km나 걸어서 그 추운 날에 다시 나의 부대로 돌아왔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돈을 내고 죽으러 가는가? 정말 부정부패다. 비리 빌어먹을 놈들 내 맛 좀 봐라. 군인이 국가 위에 싸우러 가는데 오히려 돈을 주며 싸우도록 해주어야지. 돈을 착취한다는 것은 그 어떤 놈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다. 이미 그때는 베트남에 서로 가려고 지원들을 할 때였다. 돈도 벌고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전투병이 아닌 자들이 먼저 갔다 와서 말하니 지원자들이 많았다. 서로 가려고 지원들을 하니 돈을 받고 그 중에서 뽑아 보낸 것이다. 베트남에 가도 후방에 있다 온 자들 중에는 거의 전투도 안 해보고 오는 자들도 있었다. 다음날 나는 연대 상황을 살피러 갔다. 돈을 받는 놈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지역 정찰을 하러 갔다. 알고 보니 베트남 파병을 맡은 자들이었다. 그날 밤에 총을 소지하고 점호전에 부대를 빠져나왔다. 이 부정부패에 썩은 짓을 하는 자들을 적으로 보고 작전을 나갔다. 그런데 나에게 큰일이 닥쳤다. 일찍 나오느라 매일 받는 암호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이다. 암호를 모르면 아군에게 신호를 못 보내기 때문에 나를 적으로 알고 총을 쏘게 되어 있다. 일례로 화랑 하면 담배라고 상대적인 암호를 대야 아군인 줄 알고 일단 안 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나왔기에 큰일이었다. 벌써 중간쯤 와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밤만 되면 전방이라 경계가 엄했다. 결국 두렵지만 연대 쪽으로 갔다. 초소마다 보초병이 근무하며 암호를 댔으나 대답을 못했다. 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주변 사관 순찰 중이라고 하니 그냥 통과가 되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지점에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새벽 1시에 이동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에서 매복 나가듯 기어서 갔다. 결국 염대 연병장까지 들어갔다. 중간에 걸릴 때마다 순찰 중이라고만 했다. 보초 서는 자들은 쫄병들이라 순찰은 장교가 도니까 모두 장교인 줄 알고 근무 중 이상무라고 대답한다. 결국 연대 수송부대까지 가다가 근무자들이 이상하다고 신고하여 잡히게 되었다. 나의 소속 부대를 묻고 수색중대 중대장을 불렀다. 결국 나는 경위를 말했다. 부정부패하는 놈들, 베트남에 보내면서 돈 받고 보내는 놈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이러 왔다고 했다. 어떻게 목숨 내놓고 국가 위에 싸우러 가는데 돈을 내고 가느냐고 했다. 연대 상관들은 너의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군대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다. 나는 육군본부 소장 이름을 댔다. 모두 이야기를 할 것이니 사단장에게 보내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결국 나를 지프차에 태워 후송하여 나는 부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와 중대장과 면담하며 내 심정을 다 털어놓았다. 그러자 중대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기가 책임지고 3일 내에 해결하여 주겠다고 했다. 결국 이틀째 되는 날 발령이 났다고 준비하라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나는 역시 돈을 쓰지 않았다.
내가 사고를 내게 생겼으니 중대장은 연대 파월계에 이야기하여 속히 나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소대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마치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가는 것 같아 모두들 불쌍하게 보였다. 어떤 이리 같은 놈이 또 괴롭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모두 내가 다시 베트남으로 떠나가니 허전하였는지 뜨거운 악수들을 해주며 눈시울을 적셨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잘 믿고 지내다 제대하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바로 중대장에게 인사하고 악수한 후 2차 파월 군인의 훈련 장소인 강원도 화천 오음리로 갔다. 일주일간 훈련이 있었다. 훈련을 받고 잔디밭에서 쉬는 중에 초등학교 동창인 태웅이를 만나게 되었다. 무척 반가웠다. 그는 내 고향 뒷산 너머 불탕골에 살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잔디밭에서 잠깐 만났을 때 그는 나보고 왜 베트남에 또 가느냐고 물어보았다. 네가 베트남에 가 있을 때 네 어머니가 발매러 와서 나를 만나면 매일 울며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부모 가슴에 또 못 박으러 베트남에 다시 가느냐고 말했다. 나는 태웅이에게 말하기를 제발 우리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태웅이는 나에게 네가 하지 말라는데 다 큰 내가 하겠냐? 하도 베트남에 가는데 연락할 틈이 있겠냐? 라고 말했다. 그리고 베트남에 좋으냐? 또 가게? 묻기에 내가 가는 마음을 이야기하였더니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산 너머 가까이 살았어도 아직 네 속을 모르겠다 했다. 아무튼 며칠 훈련을 받은 후에 같이 배 타고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가면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나중에 만나고 자고 하고 헤어졌다. 아멘.